첫 번째 읽어드릴 책은 알리바바 마윈의 12가지 인생 강의. 자, 읽어보겠습니다. 얘가 성공을 한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뭔가 마음에 드는 문구인데요. 위주친 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뻔한 말들, 소크라테스가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왔던 말들 필요 없고요. 이거 좀 괜찮았어. 어떤 아들 때문에 애를 태운 한 아버지 이야기, 이거 해드릴게요. 재밌었어. 아들은 20살이 넘었지만 사나이다운 기계가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유명한 고승을 찾아갔다. 고승은 아버지 욕을 듣자마자 제안했다. 아들이 절에서 반년간 수련할 동안 절대로 보려면 안 됩니다. 아빠는 승낙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반년은 아주 빨리 지나갔어요. 반년 후 아들을 데리고 온 고승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경기를 보게 했어요. 아버지는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아들이 용감무쌍하게 생다방을 때려 눕혀 승리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경기 내내 아들은 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 고승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며 아들이 이기리라 기대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고승은 당신이 본 것은 단지 겉으로 나타난 승패예요. 당신 아들이 쓰러지고 나서 곧바로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보지 못했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실망했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봐야 되는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지더라도 바로 일어나서 다시 덤비는 이 용기가 아주, 그래도 이 사나이다운 기계가 없어서 간 거잖아. 근데 이 사나이다운 기계가 생겼지. 그러면 이젠 성공한 거죠. 좀 괜찮은 얘기였어요. 이 마위는 뭔가, 네, 이것도 재밌었어. 마윈이 어렸을 때는 3륜차 타고 기차역이랑 출하점을 오가면서 책 배달을 하고 이런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마윈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류야오의 소설 인생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이 끊임없이 힘들면서도 끊임없이 이제 꿈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얘도 이제 자기의 꿈을 키워나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대학을 떨어졌었는데 대학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하지만 복도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뭘 또 봤죠. 일본 드라마 배구 여장부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 주인공이 또 역시나 주인공답게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경기를 하는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3번째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서 또 이제 시험 보러 오는데 또 수석 선생이 네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성을 거꾸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또 이제 이판사판으로 열심히 공식을 외워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래서 겨우 사범대에 영어 교육과에 들어갔어요. 뭐 잘 됐네. 잘 됐지만 얘가 어떻게 사업가가 되었는지는 아마도 어디를 보면 나오냐면 어디에 보면 나왔었는데 얘가 여기 얘가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회 나가고 어쩌지 해서 이제 영어 강사로 발령이 나는데 다른 애들은 좀 중고등학교로 발령이 났는데 얘는 대학교로 발령이 나니까
학장이 마윈,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니? 소중히 여기길 바래. 너는 우리 항저우 사범대학교 명예를 짊어졌으니까 적어도 5년 동안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했어. 그래서 얘가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학장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에서 5년 동안 강의를 했어. 또 인맥도 쌓고 뭐 다 했대. 그리고 얘는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냐면, 원래는 번역회사를 설립하고 싶었대. 일찍이 생각을 품었지만 5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다가 이제 5년 지나니까 사표를 딱 제출을 하고 항저우에 이제 영어 전문 번역회사를 차렸어. 근데 적자지. 처음엔 누구나 적자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데만 해도 사장은 처음에 걔도 적자였는데 주식으로 번 돈으로 다 사업에 투자해서 성공을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적자였으나 물건을 떼와가지고 팔고 그 돈으로 회사를 유지했다. 다 처음엔 적자지. 처음에 적자한다고 회사 접거나 하면 안 돼. 사업 접거나 그러면 계속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만 성공을 하지. 그래서 얘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번역회사가 진짜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념을 가지고, 그 도움이 되겠다, 다른 사람들 도움이 되겠다고 신념을 가지고, 시장에서 필요한 일일 거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대. 나중에 최고의 번역회사로 자리를 잡았대. 시장에서 필요한 일을 실행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고, 그때는 이런 업종이 잘 없었는데 이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기회를 발견해서 하면 잘 되는 거지. 처음에 돈을 못 벌었으나 견디고 포기하지 않았대. 그래, 처음엔 다 누구나 이제 돈 못 벌어. 어쩔 수 없어. 봐봐. 부지런하게 일해도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 맞아, 똑같이 그냥 회사 다니고 남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하고 하면 그냥 월급쟁이 이제 월급 받는 거고 달라지는 게 없어. 남들과는 다르게 다른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트렌드 추구하고 이런 거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과감하게 물어붙이고 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해서 성공을 했대. 부럽다.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최고의 성공 원칙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통도 참아내는 고통.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더 고통스러우면 모레는 아름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을 하든 끈기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고 열심히 하면 된다. 벤츠도 무슨 처음에 5년 동안은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팍 떴잖아.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면 결국은 알아주게 돼 있는 거지. 집중하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뭔가 확 끓이네. 내가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자보자. 저녁에 수많은 길을 생각하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가던 길로 간다. 맞는 얘기야. 다이어트를 계속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눈앞에 이제 맛있는 게 보이면 치킨이나 초콜릿, 떡볶이, 피자 보면 먹게 되고 다시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고 순간은 못 참고 먹지. 네가 만약 진짜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 맛있는 걸 포기하고, 다이어트 진짜로 하고 싶다면 그 맛있는 걸 포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포기할 대가를 정말 그럴 마음이 있으면 딱 끊는 거고, 아니면 먹는 거지. 인생은 선택이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모레 당신이 세운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 어쨌든 얘는 또 인터넷 사업을 했네. 또 인터넷도 잘 될 거를 어떻게 알았지?
신기하네. 일을 시작하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돌진해 봐야지 되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막막 살았네. 어차피 대대로 되라 하고 한 거야. 얘 또 봐봐.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어. 인터넷이 세계를 변화시킬 거라고 확신을 했어.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기업 자료 모아가지고 소개하는 뭐 꿈꾸고 또 친구들 모아가지고 일을 벌리고 자신의 꿈을 인터넷에 걸기로 했대. 그러니까 한 방에 딱 한 번 거는 사람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라니까. 빠밤 빠밤 빠밤. 번역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잘 됐네. 홈페이지 만들고. 자, 뻔한 얘기. 자, 뻔한 일. 마음만 말고면 길이 열리고 어떤 일을 해결하더라도 방법은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몰입하면 문제는 내가 다시 말해본다. 이런 뻔한 얘기. 하지만 도움이 돼. 이건 좀 많은 것 같아. 이걸 잡을까 저거 잡을까 우왕좌왕 하다가는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런 얘기가 있잖아. 어떤 남자한테 3명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 3명이 다 이뻐가지고 그 남자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오래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한두 명씩 이제 한 명 결혼해서 빠져나가고 결혼한다고 하고 또 2명 둘 중에 또 못 고른 거야. 그 남자가 고민하다가 또 나머지 한 명도 시집 가고 그리고 나머지 결국 그 한 명도 시집을 가서 결국 걔는 아무와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가. 그지. 첫사랑에 매달리듯 이상을 밀고 나가라. 내 첫사랑은 누구지? 첫사랑 아주 아름답지요. 이처럼 처음 창업할 때의 이상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도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아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승리하거나 죽을 때 이걸 기억해라. 뭘 기억해? 얘는 없어도 막 빌려서 했네. 빌려서라도 다 가야지 뭐. 하고 싶으면 빌려서라도 해야지. 우리는 매일 사람들에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엄청난 것이 될 거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처참하고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마이는 먼저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에게 동참을 권했다. 같이 하자고 했네. 마이는 사방에서 사기꾼으로 불리는 것을 감내하며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토끼같이 빠르고 거북이같이 꾸준하게 경주해야 한다. 열심히 했네. 자,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한다니까.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상을 잊으면 안 된다. 당신의 꿈은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것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했어. 고통을 견디고 기쁘게 죽다. 다른 사람과 나의 행운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보다 끈기가 더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1, 2초를 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다. 견디기 힘들어. 자, 다 뻔한 이야기. 답답하고요. 읽어봤자 어차피 동기부여밖에 안 됐어. 딱히 뭐 그냥 뻔한 이야기들밖에 없었어. 너희는 지금 어디서든 일을 찾을 수 있다. 요즘 최저시급도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일을 어디든 찾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200만 원은 벌 수 있어. 그래서 뭐 그 정도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은 벌 수 있어. 한 달에 3,500 위안은 충분히 벌 수 있다.
그러나 3년 후에도 똑같은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인정. 우리는 지금 매월 500위안밖에 벌 수 없지만 회사가 성공하면 영원히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영원히 돈 걱정이라는 게 얼마가 있어. 영원히야. 대체 나도 영원히 돈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도전할 것인가? 하긴 얘 재산이 몇 조야 얘 재산. 자산 26조. 중국 최고 부호 마윈. 엄청 부럽다. 알리바바가 대성공을 했네. 영원이란 말 써도 되겠다. 나는 한 몇 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26조면 와 미쳤다. 성공에는 고통이 따르고 매번 도전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맞아. 인정. 성공한 사람은 정확한 목표와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대.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하고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대. 버텨야지. 버텨야 돼. 지금 하는 일을 다 버텨야 돼. 힘들어. 젊은이들은 모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열정은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진다. 인정. 끊임없고 지속적인 열정.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대. 가능하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 할 수 있냐고. 요즘 세대는 빠르게 트렌드 치고 지나가는 세대고 빨리 얻을 수 있고 빨리 얻을 수 있는 만큼 빨리 열정이 식어버리는 게 맞아. 나도 마라톤 했다가 취미생활 복싱 했다가 그러다가 또 질리면 또 롱보드 탔다가 또 새로운 거에 또 지금 또 지겨워져서 새로운 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냐고. 요즘엔 그게 또 있어. 옛날에는 달라.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파자고 해서 한 개를 전문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보는 거지. 하고 죽어야지. 다 하고 죽어야지. 한 우물만 팔고 죽기 너무 아깝잖아.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지. 그렇지만 전문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거저거 다 해보는 거지 뭐. 열정이 없는 인생은 무미건조한 생명일 뿐이다. 하지만 열정은 있어야 돼. 뭐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도 그것도 열정이잖아. 근데 막 20대인데 인생 다 산 것처럼 뭐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다 해본 것 같고 인생이 지루하고 그러면 안 되지. 마위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어디를 가든 그는 항상 왕성한 정력과 열정을 내뿜었다. 그는 직원들을 격려할 때도 열정을 강조했다. 전세상 거래는 새로운 영역이다. 지금 중시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한 지속적인 열정이다. 이 일은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인터넷에 종사하는 사람 중 최근 몇 년 동안 살아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다. 격려를 그래 잘해줬네 얘는. 지속적인 열정을 강조를 했나봐. 목표를 가감히 제시를 했어. 2003년에 알리바바가 1억 위엔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공언을 했어. 당시에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당당히 이뤄냈고 2004년엔 더 큰 목표를 제시를 했대. 점점 높게 목표를 설정하면 그 반이라도 이루면 어디야. 목표 높게 설정해야지. 정신 나간 몽상가. 열정을 품은 이상주의자. 간단하고 화려하고 복잡하면 간단해야 하고 화려하고 복잡하면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망할 수 있다. 그는 그런 멤버들과 격렬한 논쟁을 했으며 심지어 책상을 치며 마인과 싸우는 사람도 있다. 막 싸우기도 했네. 너희들 지금 즉시 가서 게시판을 만들어. 지금 바로 빨리.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었대. 참. 열심히 막 설명을 했는데 어떤 좌판 깔고 있는 그 물건판 젊은이가 막 눈썹 휘날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대. 그래서 마윈이
마인이 아닌가?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헛수고 아닌가요? 과연 헛수고일까? 젊은이는 씩 웃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물건 파는 걸 좋아해서 일 자체가 즐거워요.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재밌다니. 그래서 일을 할 때 회사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계속 열정을 유지해야 몸이 건조해지지 않을 수 있다. 재밌는 일을 해라. 하는 것 자체로 재밌는 일. 이런 게 쉽지 않아. 거의 100명 중에 10명 될까 말까. 지금 내가 한 일이 재밌어야지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미없어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물질적 재화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정신적 재화가 모자라서는 안 된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목표나 열정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 같아. 쉽냐고. 하긴 요즘 먹고 사는 건 상관없지만 비교를 해서 그래. 내 친구는 어디 회사 가고 내 부모님은 다른 친구 부모님은 여행을 보내주고 뭐 해주고 이러는데 비교를 해서 하면 안 돼. 비교하면 힘들기만 해. 따라 몰라. 뭐 내용 딱히 없어. 뭐 자기 회사 얘기, 자기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뭐니 이거.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는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없다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지. 뭐 있겠어. 이 책에 뭐 그렇게 성공한 비결도 없어. 하지만 그냥 열정적이었고 매일 꾸준히 했고 뭐 했고 졸려. 별것도 없다. 12가지 인생 강의는 12가지 뭐야 12가지가 나도 모르겠어. 자, 첫 번째 겨울을 미리 준비하여 견뎌라. 성장. 두 번째 끈기. 오늘 힘들고 내일 더 고통스러우면 모레는 아름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들게 해라. 이거 참고 해라 이거네. 창업. 맨발은 신발을 가리지 않는다. 기회. 불확실한 기회는 진정한 기회다. 안 해본 걸 도전해라. 경영. 수익 모델이 많을수록 돈을 벌지 못한다. 이것저것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한 가지 팔아 이런 것 같은데. 리더. 비행기 엔진에 트랙터를 장착하지 마라. 안 어울리는 거를 달지 말라는 것 같아. 물구나무 섬은 세상에 다르게 보인다고? 자, 관리. 책임감의 크기가 무대의 크기를 결정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이거네. 얘는 직원들 목에 설 책임감을 열심히 한 것 같아. 열정을 오래 간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혁신. 비즈니스는 예술이다. 경쟁. 먼저 옳은 일을 하고 그 뒤에 정확하게 해라. 전략. 돈을 벌려면 먼저 돈을 가볍게 생각해라. 이거 봐야겠다. 이따가 두죠. 통속적인 성공 안에 파묻히지 마라. 성공했다고 이제 그냥 똑같이 하지 말고 그래 성공해도 도전이 필요하고 시대에 이제 뒤떨어지면 안 돼. 시대를 따라가야 돼. 맞춰가야지. 일단 돈을 벌려면 먼저 돈을 가볍게 생각해라. 돈을 벌고 싶으니까 299로 봐야겠어. 299 여기다. 이거 맞네. 이거네. 자, 투자라는 건가? 아, 투자야. 투자는 투자. 사기꾼이네. B2B가 중소기업 돈을 벌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 기술이 아니라 신용이다. 지금 회사 얘기하고 있어. 신용정보회사인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정보 사이트를 만들었대. 또 계속 만들어. 그래서 이제 합작해서 그래서 돈을 가볍게 여기고 투자를 하라는 게 어디 써있어. 신용 참 지 얘기 또 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신용을 상신통을 만들어서 어쩌라고. 기업은 신용도가 높아야 주목받는다.
그래서 제목만 혹하게 하면 다야? 신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쩌라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것은 쉬우나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 초기에는 소박한 생활을 하다가 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물수지 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한다. 당연하겠지. 힘들게 견뎌는 소박한 생활을 했는데 돈 빡빡 쓰고 싶을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벌면. 나 같아도 지금 만약에 사업에 성공한다면 명품 막 사고 싶고 다 할 거야 아마. 그러나 한편에는 부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박하게 산다는 가치관 때문이다. 소박한 생활을 즐긴다. 그 양복은 몇 년간 입은 것들이고 신발도 마찬가지다. 브랜드를 중시하지 않으면 몸을 금붙이로 장식하지도 않고. 그래도 뭐야, 별장이나 요트가 있잖아. 뭐야, 그게 또 갖다 돈 쓰는 거잖아. 똑같지. 금감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남들을 무시할까봐 허세를 부리고 외관을 꾸미지만 이는 불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존중하는 것은 옳은 가치관과 금전인 것. 뻔한 얘기하고 있어. 빌 게이츠 얘기도 하고 있다. 빌 게이츠 어쩌라고. 돈을 잘 써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생활을 행복할 수 있다. 자기는 어떻게 잘 쓰는데. 빌 게이츠 사회 하나는 했네. 이렇게 잘 쓰는 거냐? 볼 거 없다네요. 돈 버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지 마라. 왜? 집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전재산 거래를 말할 수 없다. 전재산 거래 얘기하고 있었지. 자기 회사 얘기. 타오바오도 자기 회사 얘기한다. 타오바오는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했다. 동시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다. 인터넷 결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중국 전자상 거래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회사 얘기만 쫙쫙 써놓고 노잼이요. 전면 보상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도 면제했다. 돈 버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돈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인생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성공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여긴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이건 떡볶이를 좋아하냐, 피자를 좋아하냐, 삼겹살을 좋아하냐에 따라 다 기호가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어떤 거 한 개를 안 좋다고 보면 안 돼. 마이는 돈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인의 꿈은 사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와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부를 소유하기 원한다. 그런다 부를 소유한 뒤에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사회에 화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참 좋은 얘기들이다. 참 좋은 얘기야. 재미없어. 이게 뭐요? 너무 진지하게 일하지 마세요.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나도 그 실장이 일할 때 재밌게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즐겁게 일해야지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니 일이 참 뭐 쉽냐고. 그게 재밌게 일하는 게 쉽냐고.
쉽지 않단 말이야. 즐겁게 일하라고 말해도 쉽냐고. 참, 직원들이 마음껏 즐기는 게 우선이래. 롤러스케이트를 타도 되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직원들이 그렇게 즐기면서 하기는 쉽지 않아. 간혹 즐길 수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는 어떻게 힘들지 못 참지. 자, 뻔한 이야기 딱히 볼 건 없어요. 재밌는 게 없네. 처음엔 그래서 내가 밑줄을 열심히 치다가 뒤로 갈수록 뻔한 이야기라 뻔하다 뻔해. 알리브에게는 하고 있고